네, 안녕하세요. 토모룩입니다. 지난번에 알페온 오너가 말하는 알페온이 망한 이유 3가지에 대해서 영상을 한번 남겨드린 적이 있죠. 제 생각보다 정말 많은 분들이 봐주셨고 반응도 굉장히 뜨거운 편이었습니다. 조회수도 높았고 그리고 댓글도 많이 달렸고 공감도 무지 많이 달렸어요. 나중에 알고 보니까 알페온 커뮤니티에도 제 영상이 한번 소개된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시청하신 분들이 그렇게 많이 늘어났던 것 같습니다. 물론 뭐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이렇게 반론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요. 막 그냥 욕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뭐 어쨌든 되게 반응이 다양했는데 뭐 그렇게 망한 이유를 말씀드렸으니까 근데 그 망한 차를 제가 좀 계속 오래 탄다고 말씀드렸잖아요. 그런 이유, 그러니까 알페온 오너가 말씀드리는 이 차를 계속 타는 이유에 대해서 또 3가지 한번 어떻게 보면 AS 영상이라고도 할 수 있고요. 영상을 한번 찍어보겠다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거든요. 뭐 많은 반응들 감사드리고요. 이번 영상에도 많은 댓글로 뭐 좋은 의견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거에 따라서 또 여러분들과 소통하는 계기로 이렇게 삼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말씀드렸듯이 이번 영상의 주제는 제가 알페온을 타는 3가지 이유인데요. 뭐 물론 제 개인적인 그런 느낌, 뭐 개인적인 경험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만드는 영상이기 때문에 지극히 제 얘기예요. 뭐 감안해 주시고 시청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제가 2.4L EL240 모델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그 차를 기준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이자 가장 큰 이유입니다. 바로 주행 질감을 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. 알페온은 엄청난 덩치를 가지고 있는 차입니다. 제네시스 G80보다 전장이 길어요. 뭐 위압감 넘치는 디자인을 가지고 있고요. 그만큼 공차 중량도 경쟁차들에 비해서 더 나가거든요. 이 차가 1695kg의 그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는데 당시에 경쟁을 했던 그랜저 HG의 경우에는 1575kg의 공차 중량을 가지고 있습니다. 무려 한 120kg가 더 나가죠. 근데 엔진을 보면은 같은 2.4 엔진의 경우에 그랜저가 190마력이고요. 그리고 알페온이 185마력입니다. 뭐 토크도 마찬가지로 그랜저가 큰 차이는 안 나는데 조금 더 높고 근데 등치는 얘가 훨씬 크잖아요. 그러니까 아마 순수한 달리기 실력 둘이 딱 여기 땅 하고선 달리면은 당연히 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. 근데 이런 준대형급 차량에서 그렇게 누가 더 빠르냐 이거는 큰 가치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. 약간의 성능 차이는 논할 만한 가치가 솔직히 없다고 생각해요. 물론 이 차이가 너무 커져 버리면은 그거는 얘기할 만하죠. 근데 같은 급에서 비슷비슷한 이렇게 성능을 가지고 있을 때 중요한 건 감성적인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. 얼마나 부드럽고 편안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느냐. 그러니까 말하자면 품격 있게 차를 움직이면서 운전자에게 만족감을 선사하는 그런 능력을 저는 더 높게 평가를 해야 된다고 봐요. 알페온은 바로 이런 부분에서 강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. 엔진의 회전 질감이 굉장히 좋고요. 방음 작업이 잘 돼 있어서 실내를 풍절음을 포함한 외부 소음에서 굉장히 잘 차단시켜 줍니다. 덕분에 차를 운전하는 내내 품격이라는 거를 저는 느낄 수가 있었어요. 제가 자동차 블로거를 꽤 오랜 시간 하면서 정말 많은 차를 타봤거든요. 그 중에는 뭐 7시리즈나 벤츠 S클래스 같은 플래그십 세단도 있었고요. 마세라티 같은 차도 있었고 정말 많은 차를 타봤는데 물론 그것들에 비해서는 손색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이 알페온의 경우에 상당히 주행 질감이 좋은 수준입니다. 지난번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그 단점들을 상쇄시키고도 남을 만큼 저나 저희 가족들에게는 굉장히 매력적인 요소입니다. 이게 두 번째로는 디자인을 꼽을 수가 있습니다. 주행 질감도 마찬가지고 디자인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도 뭐 개인적인 취향의 부분이니까 저와 의견이 다른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. 근데 저는 이 차의 디자인이 마음에 들어요. 그리고 저보다도 더 이 차를 많이 타고 다니는 아내의 경우에 정말 대만족을 하고 있어요. 지금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게 큰 차체도 포함해서 이 외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. 이 차는 우람한 덩치에 웅장한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. 누군가는 나이 들어 보인다는 평을 하기도 합니다.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나이 들어 보이는 만큼 고급차의 모습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점이 굉장히 마음에 들고요. 뭐 하차감 측면에서 뭐 정말 꿀리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. 이 차는 또 현대차만큼 그렇게 많이 팔린 차가 아니기 때문에 유니크한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그래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. 그런 분들이 보기에는 이 차를 되게 비싼 차로 보더라고요. 실제로 정말 비싼 차 탄다는 얘기들을 정말 많이 들었죠. 그게 되게 기분이 좋아요. 저는 기분이 좋더라고요.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알페온의 전장은 제네시스보다 한 5mm가 더 길거든요. 거기다가 이 차는 전륜 구동이에요. 따라서 실내 공간이 넓다라고 유추해 볼 수가 있겠죠. 당연하게 실제로도 실내 공간이 굉장히 여유롭습니다. 전면부 패널이 랩 어라운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인테리어가 이렇게 쫙 운전석과 보조석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형태로 이루어져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앞에 타면은 얘네들이 좀 튀어나와 있어가지고 공간적인 부분이 조금
모자랄 것 같은 시각적인 그런 느낌이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운전석도 그렇고 보조석도 그렇고 타보면은 되게 여유롭습니다. 발 놓을 때도 많고요. 거기다가 2열은 넉넉하죠. 2열은 이거는 뭐 국산 준대형도 마찬가지긴 한데 어쨌든 간에 이 차만을 보면은 뭐 공간적인 부분에서 오는 프리미엄은 굉장히 만족스럽습니다. 그래서 아이들도 뒤에서 이제 3명이나 되는데도 그놈들이 다 타가지고 막 여유롭게 막 장난도 치고 하거든요. 사실 이 두 가지가 다예요. 이 두 가지, 차 크고 주행 질감 좋고, 이 두 가지면 다른 뭐 자잘한 뭐 옵션의 문제라든가 이런 단점들, 불편한 점들, 그런 것들이 운전하고 있을 때는 전부 다 잊혀져요. 정말 좋아서. 근데 이제 저번 영상에서 제가 3가지를 말씀드렸으니까 이 영상에서도 일관성은 어느 정도 유지하기 위해서 저도 세 번째를 또 말씀드릴게요. 세 번째는 장점이 아니라 단점인데 엄청난 감가상각입니다. 정말 중고차 가격이 뚝뚝 떨어져요. 몇 가지 이슈가 있긴 합니다만 내구성도 좋고 장점도 많은 차인데 너무 평가가 박하더라고요. 아마 중고차 딜러분들께서는 이 차를 되게 받기 싫어하실 거예요. 차를 사다 놨는데 안 팔려. 그러면은 돈이 이제 여기 얘가 깔고 앉아버리잖아요. 그러니까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생기니까 이 차를 별로 안 좋아하시죠, 중고차 그 딜러들은. 예전에 인피니티 차량을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, 인피니티 차량을 보면은 차를 처음 사가지고 비닐을 뜯잖아요, 시트 비닐을. 근데 이 비닐이 1000만 원이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었어요. 근데 알페오는 이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최소 뭐 몇백만 원은 하는 것 같아요. 뜯는 순간 그냥 확 그만한 돈이 확 날아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2014년도에 이 차를 신차로 샀는데 비닐을 뜯을 때 정말 아랫배 힘 꽉 주고 진짜 굳은 의지와 함께 뜯었거든요. 이 차를 15년은 타야 되겠다 막 이런 생각에 뜯어버렸는데, 중간중간 솔직히 실증 날 때도 있죠. 어떻게 사람이 한 차를 타면서 실증이 안 날 수도 없잖아요. 타다 보면은 뭐 다른 차도 타고 싶다 이런 생각도 드는데, 항상 그때마다 비닐을 뜯을 때 그 비장한 각오를 떠올리면서 참아내곤 합니다. 그래서 앞으로 한 7년 이상은 한번 더 버텨보려고 합니다. 여러 말씀 중에 정비 이슈도 있다고 하시는데 아직까지는 저는 정비 이슈를 못 느껴봐서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네요. 지금까지 알페온 오너가 말씀드린 이 차를 계속 타는 이유 3가지였습니다. 혹시 알페온에 대한 어떤 더 재밌는 에피소드가 있으신 경우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고맙겠고요. 구독과 좋아요 좀 많이 눌러주시기 바랄게요. 자, 지금까지 토무르기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